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박세훈 기자가 가져온 식탁과의 화해. 아니요. 아니 책 제목을 틀리면 어떡해요. 지금 우리 책 소개하는 교양 넘치는 방송에서 진행자가 책을 모르면 아니거든요. 의미는 맞지. 식탁과 화해하기를 읽고 있습니다. 저희 직독잡설 완전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궁민 씨, 김민재 기자, 박세훈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음식과 힐링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소울푸드 얘기도 했고, 음식을 먹으면서 얻는 행복, 음식을 하면서 행복, 그리고 음식 얘기를 하면서 얻는 행복 같은 것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건가요, 박세훈 기자? 네, 계속해서 저희가 자꾸 먹는 얘기만 해서 이게 먹는 즐거움만 보여주는 책 같기도 한데 섭식 장애에 대한 문제도 좀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강박이라든지 이런 음식 장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음식 섭식 장애가 다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음식과 화해를 하고 또 맛있게 먹어보자 이런 취지의 책이에요. 섭식 장애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식 장애가 대표적으로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강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섭식장애는 이런 것들인데 다들 섭식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인이라면 모두 다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윤상원 기자는 만날 때마다 살 빼야 한다고 맞아. 얘기한 지 지금 4년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저희 경찰서에서 만날 때부터 아마 그 얘기했을 거예요. 네. 아니다, 경찰서에서 만날 때는 그땐 살이 별로 안 쪘을 때고 그때는 조금 말랐을 때. 네, 그때 먹을 때. 저 입사 후에 15kg, 10kg, 15kg 그렇게 쪘어요. 근데 김민자 기자도 저도 예전에 같이 인턴 네. 기자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훨씬 많이 쪘죠? 아니요. 방금 입 막았어. 방금 입은 방금 거의 3초의 정적이. 뭐라고 해야 되지라는 느낌. 아니, 잘 못 느끼겠어요. 그때는 계속 봐서 그런지. 그때는 어땠는데요?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피해 가시네요. 그렇게 그럼요. 눈이 입을 가리는 걸 봤는데. 아니, 왜냐면 저희 입사를 할 때 공채 입사 시험을 주관했던 인사팀 대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상원 씨 입사할 때는 안 이랬는데. 어머. 너무 심한 말 하셨다.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그 정도면? 지금 몇 년째 마음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진짜 네. 전 회사 사람들이 참 그거 한 게 저희 동기 중에도 그냥 밥 먹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살쪘냐고 뭐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제가 동기들끼리 밥 먹었을 때였나요? 후배들이랑 같이 밥 먹었을 때. 아니야, 우리끼리 먹었을 때걸요? 동기들끼리? 그 또 다른 자리에서 그랬어요? 백희연 우리 지금 이제 우리 명예 멤버, 명예 초기 조합원? 멤버였던 백희연 기자가 그때가 초겨울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얇은 폴라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니트가 얇으면은 몸 굴곡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후배들 다 있는 자리인데 야 윤상원 너 왜 이렇게 배 나왔어? 이러면서 봐봐 이렇게 또 기억이 남는 거라고요. 다 적어놨나 봐요 어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근데 그만큼 제가 살이 많지.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계속 걱정을 하세요.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 직장생활 시작하더니.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제가 차라리 섭식장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냐면 너무 잘 먹어서 제가 가리는 음식도 잘 없고 해산물 그런 것만 좀 빼고는 잘 먹는 것 같아요. 그 복이죠 뭐. 못 먹는 것보다 맞아요. 낫지. 그렇긴 하죠. 맞아요. 네, 못 먹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러면 음식에 대한 강박이라든지 살을 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살을 빼려고 시도? 근데 항상 말로만 하는 거였어요. 아무런 실천 안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뭔가 실천하고 있는 줄 알고. 먹는 양을 사실 입사 전에 제가 살이 그렇게 많이 안 쪘었던 이유가 먹는 양이 진짜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치킨을 반마리 시키면은 한 3조각 먹으면 끝나거든요. 반마리 시켰는데 3조각 먹는 거예요? 반마리 시켜도 그래서 제가 치킨을 되게 적게 먹고 와. 치킨을 싫어하진 않는데 저 한 마리 다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엄청 짧진 않고 그냥 먹는 양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됐었는데 이제 이 직업을 하다 보면은 술을 많이 먹게 되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는 이게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잘 들어가죠. 들어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가 점점 늘어난 거지. 그래서 맞아. 그거를 복귀시키려고 적게 먹기를 실천을 하고 뭐 다이어트 도시락도 먹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 저녁 약속이 생기니까 직업 특성상 맞아요. 술 먹으면 이거를 뭐 계속 집에서 다이어트 도시락 먹는다고 해도 밖에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많이 먹으면 톤톤이니까. 보충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새벽 1시까지 안주랑 술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진짜 위 줄어드는 거죠. 느낀 게 저 7kg 그때 7kg 뺐었거든요. 저탄고지 했을 때. 네, 저탄고지 했을 때. 근데 진짜 그때는 먹으면 금방 배부르고 진짜 위가 작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금방 배부르는 게 딱 그거 하더라고요. 아 그때 진짜 내 평소에 많이 먹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뭐 음식에 대한 강박 같은 건 좀 있는 분 계실까요? 저는 원래 진짜 없었거든요. 저는 그 입사하기 전에는 많이 안 먹기도 했고 먹는 게 바로바로 살로 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입사하고 나서 야식을 좀 많이 먹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약간 허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죠.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복부비만이 저체중과 복부비만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마른 비만 그런 거. 딱 그게 나오니까 아까 이제 동기분이 뭐라고 했을 때 그게 딱 이제 기억에 남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복부비만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아서 그 이후로 야식을 먹을 때 안 먹진 않거든요. 근데 좀 줄이기도 했는데 죄책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근데 먹어요. 근데 또 뭔가 몸에 몹쓸 짓 하는 느낌? 맞아요. 그 네. 마음이 불편한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방금 죄책감이라고 한 게 엄청 공감 가는 게 이게 뭐 섭식장애는 아니겠지만 저도 그 저탄고지를 할 때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뭔가 당 쪽이나 탄수화물 자체를 거의 제약시하게 된 거예요. 와, 네. 근데 요즘에 저탄고지 하는 사람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유행이 오고 있는 느낌인데 확실히 그냥 바로 그냥 음식은 항상 뒷면부터 보는 거예요. 그냥 거기 당부터 보고 그냥 먹으면 진짜 몸에 막 큰일 날 것 같고 너무 막 먹으면 약간 큰일 날 것 같은 걸 먹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 초콜릿 이런 거 안 먹는 거 아닌데 그죠. 먹을 때마다 엄청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어차피 먹긴 먹는데 맞아요. 죄책감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확실히 적게 뭐 예를 들면 봤는데 뭐 당 50g 미쳤다고 해서 당이 내려놓고 그래요? 10몇 g짜리 먹어놓고 막 찝찝한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맞아요. 탄수화물을 일반 기준보다 확실히 적게 먹긴 할 거예요. 그래요? 네. 확실히. 네. 저는 약간 고등학생 때 그런 게 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아무거나 먹는데 그때만 해도 오히려 어릴 때는 더 젖살도 있고 살이 얼마 안 쪘는데 차이가 없는데도 맞아. 그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막 저녁을 안 먹는 걸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흰쌀밥 안 먹으려고 하고 그래요? 저녁을 안 먹으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기력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죠. 밥을 안 밥을 먹는데. 먹어야 돼요. 밥을 잘 못 진짜.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제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짤들 김연아 선수가 막 그 광고 전단지 보면서 그 광고 전단지에 있는 그 짜장면이라는 글씨와 그 사진을 보면서 굶주리며 잠들었다. 진짜 자린고비야.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잠들고 막 그랬는데 그때만큼 되게 자주 아프고 그랬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당연히 맞아요. 아프지. 몸이 허해지는 거지. 항상 약간 두통에 시달리고 그랬었어요. 고등학생 때. 저도 진짜 그거 할 때 당 끊으니까 일단 성격이 안 좋아져요. 좀 성격이 예민해지고 불러야 성격도 탄수화물 안 먹으면 진짜 사람 까칠해진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엄청 경험했다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결국은 양을 줄이는 건 하되 그냥 평상시처럼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유난하게 하지 않고. 맞아요. 오래 갈 수가 없고. 남궁민 씨 근데 저탄고지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저도 건강검진했는데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지방을 너무 드시고. 진짜 지방을 많이 먹었죠. 근데 그거 원래 저탄고지가 기름도 조금 먹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기름을 많이 먹는 거예요. 지방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연료를 휘발유에서 경유로 바꾸듯이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되긴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서 부모님 전화했더니 저희 집이 좀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집안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관뒀죠. 저희 집에서 안 맞는 거니까 바로 관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뭐 다이어트라든지 식단 조절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결국에는
탈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면. 네. 저도 계속 먹는 거를 줄이려고 하는데 사실 먹는 거 줄이는 거를 성공을 했었을 때가 그 수능 끝나고였거든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많이 찌는 그거라서 체질이라서 고3 때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그때 한번 쪘다가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박세훈 기자처럼. 네. 근데 저는 굶으니까 뭐 그 별 탈은 없고 그 대신 물을 되게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물배를 채우는 거지. 저도 요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뭘 마셔. 근데 그때 이제 박세훈 기자처럼 진짜 몸이 계속 허하고 근데 그냥 그때는 수능 끝났으니까 뭘 해도 행복한 시기니까 그게 좀 가려져서 살이 결국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다이어트 도시락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예민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잘 안 돌아오고 저희가 기사를 쓰려면 그러니까 단어들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같은 단어 막 반복하면 안 되고 문장 좀 바꿔야 되고 문장 이제 뭐 비문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좀 굶은 날에는 항상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 썼냐 이러면서 기사. 그래서 상관관계가 그래서 마카롱 같은 걸 먹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2시간 달리고. 네. 그렇다니까.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 특성도 있고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탈이 안 날 수가 없구나라고 그때 누구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뭐 험한 중노동하거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서 항상 그 믹스 커피 2개, 3개씩 오후에 타 드시는 게 진하게 거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기력을 내실 때 항상 그걸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몸도 기계니까 그러니까. 딱 제일 딱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당류를 딱 먹어줘야 되는데 우린 그걸 죄책감으로 너무 하고 있다. 저 밀크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왜요? 한 번 옛날에 나왔을 때 먹고 그게 너무 왜요? 당분이 많다는 걸 아니까 당분에 되게 당해요. 집착이 있으시군요. 엄청 예민해요. 그리고 제가 카페 알바를 해봤거든요. 네.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걸 알긴 얼마나 해요. 들어가는지를. 그러고 못 먹겠더라고요. 얼마나 들어가길래? 진짜 많이 들어가. 그냥 여기 보면은 컵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 이상은 시럽으로 넣으니까 시럽 범벅이네요. 시럽 범벅이죠. 시럽만. 안 그러면 완전. 그만 안 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 수 약간 그쵸. 진짜 그런 분들 길티 많을 거예요. 그 자체. 길티. 그런 분들 맞아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수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정상적인 식습관이 뭐지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는데 네. 이 루비 탄도라는 이 셰프가 영양학자를 인용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되게 좀 긍정적인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계속 제한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먹고 싶고 또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 음식을 너가 허락한 만큼 먹어도 된다고 너가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고 너 자신에게 허락을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식습관이란 이 영양학자가 하는 말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선택하기 전에 좀 생각해 보는 거지 계속 지나치게 경계한다거나 제한을 둬서 즐길 수 있는 음식을 놓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덜 먹으면서 또 더 먹었으면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정상적인 식습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식습관이 뭔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즐겁게 또 재밌게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정상적인 식습관이고 좋은 식습관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 계속 막 제안을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렇게 해도 사실 별 소용이 없고 별 소용이 부질없다. 부질없고 그렇다고 뭐 살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빠지지도 않고 나의 정신 건강에만 안 좋다라는 걸 느끼면서 그걸 오히려 놓으니까 오히려 더 적당히 먹게 되고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보면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과체중인 사람들도 있고 비만인 그쵸, 사람들 그쵸. 분명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정상적인 식습관을 뭐 식단을 좀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적게 먹고 그쵸. 기름기 있는 걸 안 먹고 이런 것들인데 근데 되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그냥 다 지금 정상적인 체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 정상적인 체중은 아닌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럼에도 약간 이런 거 다 이렇게 막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 그죠. 세상에.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런 그 시기 제한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뇌가 항상 심심하잖아요. 우리 뇌가 항상 심심한 존재인데
가장 간단하게 자극을 느끼는 방법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냥 가장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먹는 거다 보니까 계속 먹다 보면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식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맞아요. 진짜 느꼈거든요. 습관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굶는 게 익숙해지면 그게 편한 지점이 와요. 맞아요. 그 몸 비어 있는 느낌이 엄청 좋은 지점이 오거든요. 어느 정도 그거를 유지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느낀 건 내가 진짜 옛날에 너무 많이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막 그때 막 제가 무슨 뭐 어디 나간다고 쫄쫄 굶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몸무게를 유지를 하면서 뺄 때였는데 그때 알았어요. 옛날에 내가 그때 그거 맨날 한때는 자꾸 10시에 편의점 가서 과자 한 봉지씩을 사 먹는 습관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냥 튀어나가서 그냥 한 봉지씩 사서 먹게 되는 거예요. 진짜 특이한 습관이다. 네. 3시에 마카롱 먹고 10시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저온 이거예요. 제가 그 편의점에 칸트인 거예요. 거의 맨날 10시다 네. 보시면 치토스, 꽃갈콘 이런 거 한 봉지씩 먹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나중에 들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진짜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그냥 이 심리적인 그거였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안 굶어야 돼 입을 뻑 닫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이게 중독된 거 아닌가? 그런 거는 조금 개선해 나가는 건 좋지 않을까? 뭘 안 먹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짜 허기라고 한대요. 그거를.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짜 허기를 구분하는 게 내가 특정한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가짜 허기고 그냥 배가 고프다 생각이 들면 진짜 허기라고 하잖아요. 그거 한창 다이어트 명언 그런 거죠. 아, 그래요? 호로록 소리가 들리면 먹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 신호가 오는 제가 10시에 항상 딴 걸 먹은 게 아니라 과자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짜 그거였던 거야. 내가 이제 나를 이제 그 유혹하는 거지. 뭘 먹어놔야 되니까 얘 입장에서는. 근데 진짜 건강한 식습관은 그런 군것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균형 잡힌 삼시세끼를 먹는 게 건강한 식습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런 강박을 버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오늘 이번에 좀 살이 쪘으니까 초콜릿은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바로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살을 빼야겠다 이렇게 하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나만 스트레스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을 버리는 게 더 내 몸의 신호에 따르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것저것 다이어트 하는 분, 특히 여성분들은 이것저것 다이어트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진짜 보면 이 식생활의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도 이런저런 식습관 저는 좀 그 강박이 있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탄고지도 해보고 뭐 이런 다이어트도 해보고 막 옛날에 저 체지방률 13%도 찍어봤거든요. 그래요? 뭐 하셨어요? 또 그때는 그냥 굶었어요. 그때는 거의 그냥 진짜 하루에 한 끼 먹는 식으로 그냥 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굶는 상태 자체에 빠져들어서 별로 안 힘들고 몸무게 빠지는 것 자체만 너무 즐거울 때가 와요. 근데 그것도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뭐가 딱 건강한 그러니까 진짜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 돌고 돌아서 그냥 뭐 밥이나 맛있게 먹고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자가 이게 맞는 것 거예요. 같아요. 네, 영양학자 그러니까 결국은 장사를 하는 분들은 항상 뭐를 해라 이렇게 하지만 이 영양학자분도 물에 물 탄 것 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먹고 싶은데 먹어라. 뭐야? 그렇죠. 근데 진짜 이게 맞는 얘기니까 어쩔 수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맞는 얘기는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그쵸. 근데 그럼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알겠는데 이게 맞는 걸까? 그러니까 이거 식습관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다르게 하거나,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걸 시도해 보는 게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쵸. 근데 이 작가가 취하는 방식이 재밌는 게 이런 우리가 이러이러한 강박도 가지고 있고 뭐 어린 아이들이 강박을 가지고 있어서 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풀어 나가는 방식이 덜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약간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다들 몸에 대한 강박이 있으니까 자기 몸을 긍정해라 이런 게 한창 되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기억하시는지? 그죠. 보디 포지티비티? 네네. 몸 긍정이라고 하는. 네네. 그래서 하도 자기 몸에 대한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 또 자기 몸을 긍정하라고 하질 않나. 그러니까 이게 네. 근데 이게 그래서 한동안 나이키도 원래 엄청 멋있는 몸만 나오다 요즘은 이제 막 이렇게 모델도 다양해지고 그런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다양성의 반영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는 이제 자기 생긴 대로 만족해라 하잖아요. 근데 또 이 작가는
우리 몸을 뭐 아끼고 너가 생긴 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겁게 먹고 재밌게 먹으면서 음식의 즐거움을 느껴보렴 이렇게 얘기를 무책임하네. 근데 이게 먼저인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음식 먹는 게 나를 먹거나 아니면 안 먹는 게 나를 괴롭히는 그렇죠. 거에서 일단 벗어나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생각은 해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서 왜 사람이 이게 그냥 균형이나 이런 건 그러니까 이미 영양학자들의 말이 정답이 있는 거니까 이미 그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비율 어느 정도의 적절한 배합은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뭔가 그 더 좋은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자꾸 이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요리를 해봤을 때 느낀 점은 그냥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냥 적당히 구성을 잘 해가지고 만드는 식사는 그 비율이 괜찮아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적당히 요리를 해서 그냥 만드는 차려놓는 차림은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이 적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빨리 먹어요. 뭔가 가공식품을 먹거나 해가지고 단백질 이거는 단백질 20g 들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과자 이런 거 다 탄수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허해서 또 딴 거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저것 균형이 안 맞는 거를 탁탁탁 골라서 10분 만에 다 먹으면 균형이 안 맞는 거야. 근데 요리를 해서 먹으면 그 균형이 맞거든요, 이게. 요리 예찬 역시. 네, 근데 이게 진짜 그거예요. 집에서 밥 차려준다는 거 매우 힘든 일이지만 차리면은 균형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애지간하면은. 왜냐면 차리면 다 그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도 맨날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강박을 완전 내려놓고 먹고 싶은 걸 그냥 먹고 싶을 때 먹는 걸로 간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빠지거나 그래요. 진짜 아무 차이가 없어요. 몸이 정신적으로 편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건 박세훈 기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공혁준 이런 사람이어봐. 그분은 그걸로 생계를 하시는 분인데 유튜버시죠. 근데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요즘에 제로 코크, 제로 사이다 난리잖아요. 맞아. 요즘은 거의 식당에서 다 그거 먹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비만이 문제가 심각했으니까 이미 우리보다 몇 년 전부터 제로 그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연구를 했더니 제로면은 당연히 그 콜라 한 캔에 뭐 설탕이 몇십 그램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당분이. 그럼 당연히 제로를 먹으면 당 섭취를 줄었잖아요. 근데 두 대조금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제로 쪽이 더 찐 경우도 있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냥 당의 기준으로만 보면 확실히 줄어야 되는데 제로가 더 많은 게 요즘 추측을 하기로는 이게 입에는 달잖아요. 그 제로가 먹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 체계에 교란이 생긴 것 같다는 얘기를 한대요. 몸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뭔가 그러니까 이게 가짜인 걸 알아채든지 뭐든지 아무튼 추측인데 이 우리가 딱 그 호르몬이 움직이는 그 다 결국 살찌는 게 그 인슐린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살찌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체계에 혼란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몸이 그냥 절대 그렇게 자동차처럼 뭐 많이 넣으면 가고 안 넣으면 안 가는 게 아니라 복잡한 기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유난 떨면 안 복잡하게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맨날 먹는다고 이거 살 안 찌는 거 하고서 맨날 벌컥벌컥 먹는데 오히려 더 몸이 그게 속지 않는다는 거죠. 주변에서도 막 이만큼 시켜놓고 콜라는 제로 이렇게 하는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집에서 물 대신 그거 드시는 사람들 많아. 요즘 그래서 쇼핑몰에서 다 1등이에요. 거의 그 제로 땡땡들이. 근데 그 혀에는 다니까 몸에 교란이 생긴 것 같다고 추측을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좀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있는 거 그대로 먹고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 편하게 다가가는 게 뭐 건강에 좋고 오히려 삶에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음식을 대하는 방식과 또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함께 가기 때문에 또 나오는 단어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열중해서 식사를 즐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먹더라도 되게 만족스럽게 먹으면 그냥 거기서 만족이 되지 더 뭐 굳이 후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안 갈 때가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끼니 때운다는 말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렇죠. 퇴근하고 그냥 순식간에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균형이 안 맞지. 즐겁지도 않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넷다 결혼하진 사람 없지만 그 결혼한 분들 중에 그런 거 아니죠. 저녁은 꼭 같이 먹는다 뭐 이런 거 규칙 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뭔가 교감도 하면서 건강함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물론 그 분담해서 해야겠지만 당연히. 좀 막 덜 먹고 뭐 이런 거 계산해서 먹고 이런다고 해서 실제로 몸이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면은 그냥 뭐 즐겁게 먹고 맞아요. 이게 정신 건강이랑도 엄청 연결이 되게 맞아요. 저 방금 냉면 먹고 왔잖아요. 저희 셋이서. 맞아요. 저희 다음에 너무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잖아요. 근데 저의 그 셋 중에 말해줬고 제가 냉면이나 게시하러 가시죠 가서 먹었잖아요. 근데 저 사실 냉면 먹으면서 엄청 이거 다 면인데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것이 음식에 대한 강박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맛있다 그랬잖아요. 전 솔직히 그 맛있는지 아닌지보다 그냥 그 생각만 한 것 같아요. 탄수화물 이런 거 이거 면이네 하고서 괜찮나?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 맛있는지 잘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점심에 이제 같이 일하는 뭐 인턴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또 한 명은 또 살쪘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근데 나는 괜찮다. 아이스크림 크로플 먹으러 가자. 그거 선 넘네. 아이스크림 크로플은 좀 아이스크림 크로플을 맛있게 먹었지 뭡니까? 그래요. 근데 그거 먹는다고 뭐 살찌고 근데 약간 모르겠어요. 살찌는 맛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일상적으로 먹는 거랑 죄책감을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좀 습관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단어가 그 문장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 책에 따르면 전 동의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배달 이런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 너무 공을 안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한테 좀 더 수고를 해야 돼요. 여기는 거의 그 뭔가 요리 치료. 요리 치료. 내가 해야 되거든. 제가 해야 되거든. 아니 이거 약간 노리고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음식 산업 그 발달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섭식 그러니까 조절하고 덥게 먹으면은 지들 돈 못 버는 건데, 그러니까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러면서 이런 책을 물론 이제 자꾸 저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근데 이분도 그 셰프고 베이킹 하시잖아요. 되게 마르셨어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지는 루비탄도 베이킹 키트 이런 거 팔 것 같아요. 영국 아마존에 먹고 싶은 걸 먹으세요 이러면서 카피는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좀 셰프가 요즘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뭔가 얄쌍하고 완전 완전 거의 그 보디빌더 같은 몸에 딱 그런 셰프들이 있고, 맞아요. 백종원 씨 같은 그 푸진 셰프님 있잖아요. 그 만두집 사장님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죠. 푸지는 무슨 단어입니까? 푸지다 이런 말 하잖아요. 푸지다? 근데 약간 진짜 음식점 갔을 때 확실한 거는 후자 같은 사장님이 하는 집이 진짜 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맞아. 뭔가 그리고 그분 자체가 믿음이. 그렇지. 맛을 아는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막 이렇게 멋있고 셀럽 같은 분이 딱 하고 계시다. 여기 뭔가 약간 좀 정없는 느낌이 드는데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완전 진짜 그 헤비급이신 셰프님 계신다. 뭔가 마음이 편해지면서 여기 뭔가 먹어도 될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참 심리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심리적이고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죠. 그래서 약간 뭐 식품 시장 이런 것도 되게 연관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이 책에서 짚어주는 마지막 이슈가 또 그래서 식품 시장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얘기를 거의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식의 기쁨, 또 치유의 성격, 강박, 섭식 장애 이런 얘기를 이제까지 했는데 마지막은 좀 더 상업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 식품 시장 트렌드가 또 매년 바뀌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탄고지 엄청 핫했고 뭐 몇 년 전에는 또 1일일식이 엄청 핫했고 그렇죠. 계속 바뀌고 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슈가프리, 락토프리 이런 거에 내세우는 게 되게 많은데 맞아요. 요즘 그게 유행이죠. 네네. 저도 집에서 제로 사이다 먹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먹는 걸까요? 하여튼 그리고 또 우유 말고 또 뭐 오트밀크 이런 오틀리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 먹게 되고 괜히 그거 많이 마셔도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또 없다고 또 프로틴 파우더까지 먹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공감인 게 저희 회사에는 이것저것 있는데 프로틴 음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비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들 이게 운동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회사에 그냥 있으니까 엄청 먹어요. 저도 이걸 하루에 막 3-4병씩 먹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뭔가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그 숫자를 볼 때는 20g짜리니까
보통 몸무게 1.5배 정도 운동하는 사람은 1.5배 단백질 먹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4병 먹고서는 닭가슴살 몇 번 먹고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좋겠지? 뭔가 가공식품이니까. 그렇죠. 가공식품이고. 저도 예전에 이 고등학생 때 한창 단백질 바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먹는데 오히려 안 빠지고 그대로 약간 그런 느낌일 때가 많았어요. 저도 요즘 그 느꼈어요. 안심하고 먹으니까. 근데 그게 가공식품의 함정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남궁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만 이렇게 막 뭐 단백질 바처럼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맨날 단백질 바로 그러면 단백질 쉐이크로만 삼시세끼 다 먹는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달 수는 있겠지만 몸에 뭔가 안 좋겠죠? 뭔가 많이 결핍되어 있을 것 같고. 그니까요.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그 왜 이거 몇 년 전인데 제가 그 대학교 자취할 때 룸메가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친구라서 그 시간을 아끼는 거를 좀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그런 뭐냐면 완전 식품이라고 미숫가루처럼 팩 하나에 미숫가루랑 비슷한데 그거를 먹으면은 그냥 하루 섭취하는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요새 그런 거 그러니까 팔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뭔가 빨리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루로 먹는 게 과연 맞는가? 이빨은 왜 있는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근데 쿠팡에 파는 게 그게 아픈 분들이 저탄고지도 원래 당뇨에 아는 분들 하시거든요. 아파서 이게 섭취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물처럼 먹게 되는 그런 용도인데 또 그걸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막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라기보다는 그 친구는 다이어트 용도가 아니라 그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엄청 유행했대요. 시간이 왜냐하면 없어서요? 코딩하는 사람들이 그때 한창 코딩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힙한 거야. 힙한 거고 유행이고 왜냐면 그리고 이게 완전 식품이니까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먹을 때는 뭐 좀 결핍이 있을 수 있는 영양소가 있어서 비타민을 먹고 그래야 되지만 이거를 먹으면은 비타민 먹을 필요는 없어. 이거 하나로 끝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빠르고 건강하게 이제 코딩을 일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건데 계산할 필요 없이 영양소는 그게 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그 저작 운동의 기쁨이라는 거를 포기한다는 게 씹는 즐거움.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포기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러고 넘어갔는데 좀 바쁜 현대인이면은 그리고 이게 먼 미래에 왜 우주인들 그런 식으로 먹잖아요. 맞아, 그렇죠. 우주인들이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인 식품처럼 한 내가 할아버지가 될 때쯤은 이런 게 일상적인 음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있어요. 그걸로 계층이 나눠지겠죠. 오히려 잘 사는 분들은 공들여가지고 사는 음식을 먹을 거고 음식을 먹을 시간과 돈과 그쵸 정신적인 여유 있는 그게 엄청 사치스러운 행동. 우리 어렸을 때 뭐 알약 하나만 먹으면은 뭐 배부른 세상 뭐 이런 거 맞아요. 어렸을 때 맨날 학교에서 맨날 그런 거 뭐 그리면 그런 거 하잖아요. 미래 상상해 보면은. 근데 뭔가 인간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 밸런스 월드컵 있어요. 뭐? 평생 안 먹어도 괜찮기. 평생 먹어도 살 안 찌기. 뭐예요? 먹어도 살 안 찌기죠. 저도. 근데 안 먹어도 되는,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가동되는 먹지 않아도 가동되는. 저는 먹지 않아도 왜냐면 그 밥값이 생각보다 그렇죠. 엄청 돈과 나가요. 시간을 엄청 아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그걸 포기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사회생활이 안 되긴 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저녁자리 맞아요. 소개팅 나가서 그러면은 그 계속 멀뚱멀뚱 앉아서 있고. 그렇죠. 실리콘밸리 거 맛있어. 그러니까 전을 싸와가지고요. 저는 싸워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건데요 하면서. 애프터 절대 못 가겠다. 근데 아무튼 그런 식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좀 돌아가 보면은. 이 외국에는 또 글루텐 프리 시장이 또 활성화가 되어 있나 봐요. 이건 아직 우리나라까지는 안 온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이런 게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한창 또 유행이었던 게 효소 먹는 거예요. 맞아요. 효소를 효소 먹는 게 엄청 맞아요. 핫했었어요. 그게 스타일도 많이 보이고. 맞냐 틀리냐부터 시작해서 효소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빵이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효소를 따로 털어서 먹는 거 그 시장이 엄청 핫했거든요. 그 유산균도 또 한때는 뭐 유산균 뭐 프리바이오틱스인가 뭐 그것도 난리. 프로랑 프리를 뭐 같이 먹으면서. 아니 진짜 부모님 댁 가보면은 온 세상 기름과 뭐 어디 꽃에서 추출한 거랑 너무 많잖아요.
무슨 진짜 뭐 남극 크릴새우 뭐 유채 기름 맞아요. 너무 많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식품 산업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도 유행을 자꾸 돌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좋다고 개발한 다음에 어디 방송에다가 쫙 돌려가지고 한 번 또 하고 알토란 같은데 나와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사지. 그런 다음에 다른 방송에서 또 그거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식품 산업들이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맞아요. 한동안 뭐 아카시아 무슨 아사이베리인가 아사이베리. 맞아요. 저도 아사이베리 파우더 먹어본 그쵸. 어머님이 자꾸 갑자기 보내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창 유행하는 그런 것들. 그게 우리나라가 식품을 약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더 먹히는 걸 수도 있겠네. 아니 외국에서 그걸 안 먹히겠어요? 그 외국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걸 예를 들어서 슈퍼 곡물이나 그러니까 그런 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음식이지 약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는 약간 부모님이 계속 약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잖아요. 그 약으로 만든 거는 좀 인공적이고 화학적이라서 안 좋은 것 같은데 식품으로 먹으면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본부터 해결하려면 음식 습관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식품업계들은 똑같이 만들면 안 되니까 자꾸 이 트렌드를 바꿔줘가지고 우리 또 한동안 그 몬스터 음료 같은 거 날렸잖아요. 뭐 카페인 음료. 그죠. 맞아요. 카페인 음료. 뭐 레드불. 그러니까 그냥 그게 막 왜 먹는지 몰라. 그냥 갑자기 많아지니까 먹으니까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한동안 또 그거 먹고 맞아요. 한동안 또 민트 초코 갑자기 뭐 그 몸에 좋아서 유행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유행을 자꾸 돌려주는데 맞아요. 그때마다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외국은 글루텐 프리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글루텐 프리 시장을 약간 돌려까면서 왜요? 만성 소화장애를 앓는 사람은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또 경미한 글루텐 장애를 앓는다고 추정되는 사람도 5%도 되지 않는데 글루텐 프리 시장은 호황이고 또 뭐 견과류 버터, 땅콩 버터인데 땅콩이 안 들어간 땅콩 버터 이런 것도 있고 요새 별의별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또 식품과 음료 분야의 책 중에 잘 팔린 것들은 거의 다 뭐 건강 다이어트 책들이고 그렇겠지. 또 요새 유튜브에도 이런 식품 관련된 온갖 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유튜브 보기 시작하다 보면 진짜 계속 보게 되죠. 안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제는 또 막 의사분들도 유튜브 하면서 막 별의별 얘기 다 하니까 맞아요. 그것도 또 다 보게 되면은 계속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궁금해서 검색해 보면 의사분이 하는 말씀 다르고 또 아니면은 뭐 그 한의사분도 나오죠. 의사마다 다 그리고 약사도 나와요 갑자기. 그리고 그냥 건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나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의 말씀도 또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뭔가를 사야 될 것 같고 좀 식습관을 뜯어고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되게 식품 트렌드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비건 제품도 되게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비건들이 근데 우리나라에 비건이 그렇게 많은가요?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저는. 이제 비건이 음식으로 안 통하니까 비건 화장품이 엄청 핫해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비건 화장품은 뭐예요? 그러니까 동물성 기름이나 이런 동물성 안 제로. 쓰는 거. 마가린으로 만드는 거구나 화장품을. 저도 하나 괜찮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게 비건이면 자연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그럴 이유는 딱히 왜냐면 우리가 식용유를 먹는다고 친자연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우리는 비건으로만 만드는 화장품이야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몇 개 나오면서 초반에는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다들 막 얘네를 따라가야 돼, 안 가야 돼 이러다가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막 나오니까 하나라도 없으면 또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비건 뷰티 막 이러면서. 네, 그럼 여기는 자연에 신경을 안 쓰는 브랜드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유행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은 약간 환경 때문에 비건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긴 한데 비건이 특히 아니면 이런 유행들이 다 그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비건 하시는 분이 제발 그 비건 피라미드 표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비건 피라미드 표가 뭐예요? 하나 제일 아래는 그냥 고기만 안 먹는 사람, 제일 위는 떨어진 열매만 먹는 사람 막 그렇게 나눠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비건을 하고 싶어도 뭔가 부담스럽게 느끼고 하니까 맞아요. 이런 식품 유행이
있고 뭐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너무 이제 강박적으로 모든 걸 지켜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걸 지향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나라가 비건이 사실 그 전에는 잘 그러니까 제가 난생 처음으로 만났던 비건 친구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그 10년 전이죠. 엄청 이르네. 완전 이른 친구인데 비건 하시기. 과 동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비건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만 해도 비건이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처음 보니까 뭐 먹으러 가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비건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그러니까 그나마 그때보다 많아졌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기보다 과도기잖아요. 근데 요즘에 비건 주변에 좀 많지 않아요? 저는 이제 심심찮게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두 명은 있어요. 맞아요. 회사에서 뭐 먹을 때 혹시 비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네. 좋은 회사다. 뭐 혹시 비건 있으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기자 세계는 꼭 고기를 먹는 회식을 하잖아요. 비건인 친구들 가끔 후배들 있잖아요. 네, 저희 그쵸? 후배 중에 비건이 한 명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좀 포기를 했대. 그러니까 고기 육수까지 먹는 걸 타협을 봤다고 했나? 근데 뭐 저도 직접적인 근데 뭐 비건 얘기하면 또 끝도 없는데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 때문인지 건강 때문인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인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참 별의별 식품 트렌드가 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뭔가 자기 표현의 방식으로 식단을 이용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그분들이 절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자기가 글루텐 프리를 라라랜드 보면은 그 여배우가 맞아요. 카페 가서 그 엄청 맞아요. 라라랜드 영화 뭐 이거 스포 아니고 거기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엠마 스톤? 엠마 스톤이. 근데 앞에 그 여자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진짜 유명한 여배우가 그 카페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갔는데 그분이 거기서 엄청 까탈스러운 급에 약간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할리우드 여자 스타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막 엄청 까탈스러운 느낌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 글루텐 프리 맞냐면서 아니면 뭐 버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맞아요.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루텐 프리를 고집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를 뭔가 라이프 스타일로 파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저기 그런 식사를 즐기지 못하고 하게 되는 거야. 강박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그게 미국의 그 글루텐 프리라는 게 약간 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약간 그 진보 리버럴 아이디어의 선두주자 같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뭐 미국의 토크쇼에서 막 이런저런 꽁트 같은 거나 뭐 이런 인터뷰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기 청소년한테 물어봤어요. 캘리포니아의 장점 뭐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유롭고 날씨도 좋고 단점 뭐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사람들한테는 세상에 모든 음식들에 글루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요? 하도 글루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런 이데올로기, 관념이랑 많이 섞인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종교가 먹는 걸 규제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모든 종교 다 있어요. 이슬람 할랄 들어있고 기독교도 원래 구약에는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들어있거든요. 뭐 다리가 양쪽 발톱이 양쪽으로 다 갈라져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족발 못 먹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다 있어요. 뭐 먹으면 안 되는 게 있고. 천주교도 금요일에 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불교도 그거잖아요. 채식이잖아요. 그렇죠. 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먹을 거에 대한 규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뭔가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딱 컨트롤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제한이 된다는 건 스스로 뭔가 거기에 뭔가 갖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는 뭐야? 뭐 그냥 맛있게 먹으라는 소리,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했는데 돌고 돌다 보니 우린 즐겁게 못 먹고 있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이 책의 제목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식탁과 화해하기였잖아요. 네. 근데 원제는 eat up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다 먹으라? 전부 다 먹어봐라. 먹어버린다. 뭐 이런 먹어치워라. 뜻이에요. 할머니가 하는 얘기 같네요. 할머니 배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약간 이거잖아. 할머니가 얘기한 거지. 그래서 그 작가에 대해서 찾아보던 중에 영국에서 이 책을 내고서 인터뷰를 한 걸 읽어보게 됐는데 가디언에서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음식의 영양이나 효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한다. 그런 책도 참 많다.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음식을 즐기는 것에 집중하는 거 우리가 잊은 것 같아서 음식을 그냥 좀 즐기면서 먹는 것도 괜찮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음식의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더 맛있게 재밌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듯이 오늘 이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음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람직한 마무리네요. 너무 맞아요. 좋네요. 진짜.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아름답게. 근데 저는 여전히 약간 한켠에 좀 의구심이 있어요. 키트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근데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근데 식단 조절이 무의미하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좀 과도한 죄책감, 뭐 거식증, 폭식증으로 이어지는 그런 다이어트는 좀 그만하고 부질없다. 건강하게 먹자. 근데 정말 이것저것 해보면 다 결론이 그냥 맞아요. 즐겁게 진짜 먹자예요. 저도 돌고 돌아서 그냥 적게 먹자로 돌아왔어요. 대신 시간은 좀 그냥 점심이랑 저녁 사이. 이것도 일종의 그건가?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벌써 좀 넘었어요. 시간을 넘었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자, 적당히 이제 소감을 듣고 마무리를 합시다. 남궁 씨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저 처음에 진짜 그 생각이 있어요.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시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보다 먹는 거를 즐겁게 못 먹고 있다. 진짜 강박을 저도 심한 편이고 했는데 진짜 재밌게 그냥 맛있게 먹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제스. 저도 약간 이거 읽으면서 먹는 거에 음식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그동안 하고 있었구나. 이 음식이 나를 죽일 것도 같고 살릴 것도 같고 내가 뭘 먹는 게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것 같고 이러면서 먹는 거를 그렇게 마냥 편하게만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목처럼 식탁이랑 화해하고 그냥 잘 먹자. 당연하지만 필요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책을 가져온 박세영 기자.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막 온갖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렇게 맛있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음식에 대한 묘사가 되게 재밌어서 좀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한 중간까지는 읽어볼 만하다. 빵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 보네요. 빵 얘기밖에 없어요 거의. 그래요? 네네. 빵 얘기를 많이 덜어내고 핵심을 추출해 오셨군요. 네, 빵 얘기. 네, 그렇습니다. 빵 먹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식탁과 화해하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식탁과의 화해 아니고요. 네. 진짜 하도 풋살을 줘가지고 식탁과 화해하기 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 재밌는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